임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범위세법 36번을 풉니다. 36번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임대업 관련 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 신고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세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 주소지에서 합니다. 자,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지로 하겠죠. 자,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에다 내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 주소지.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했던 임대사업했던 소득을 신고하는 겁니다. 사업장이 폐쇄되면 12월 31일까지 1년 동일하게 봅니다. 폐업한 날까지 소득세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자, 과세 기간에 부동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임대사업 소득으로 봅니다. 자, 소득세 신고 납부는 과세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자, 주택 임대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 소득 금액에 합산이 됩니다. 자, 거주자의 사업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과세 방법은 수입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수입액이 연간 2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세액으로 적용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 해서 사업 임대사업자가 아닌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하지 않을 때 발각이 되면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임대 수익금액의 1000분의 1을 가산세로 더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했다는 것이 발각이 될 때는 1000분의 2의 가산세를 더 납부한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당연히 그 소득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일반 다른 소득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병가해서 부과받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 소득이 있는데 같이 병가해서 부동산 임대 소득도 잡혀 있는 사업자는 그 임대 사업 소득별로 구분해서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사업 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계장부 구분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이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사업에 대한 결손금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금액에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가 됩니다. 자, 공제하지 않는다 하면 틀 말이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과세기간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상가 부분을 말하죠.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에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사업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가 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상가 부분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는다.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의 가장 중요한 간주임대료가 있습니다. 자, 전세보증금을 말하는 거죠. 간주임대료는 반드시 요건이 세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반드시 세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됩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반드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간주임대료가 적용이 됩니다. 자,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고 그리고 반드시 세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엔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액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간주 임대료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하지만 소형주택이 있다는 이 3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전유면적을 말하죠. 그래서 전유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이것도 AND입니다. 두 개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자, 전유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을 때는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니까 무조건 임대료 사업소득 금액에 산입되지만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료 신고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간주 임대료의 요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됩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아니라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3주택 이상을 포함할 때 간주 임대료로서 소득신고가 잡힙니다. 자, 3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전유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대보증의 간주 임대로서 총수익 금액을 계산할 시 금융수익을 차감할 수 있는데,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이 금융수익은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 배당금을 말합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라든가 신주 인수권 처분이익은 금융수익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때는 금융수익은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상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문제를 한번 풉니다. 자, 36번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니까 상가를 말하겠죠. 자, 상가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만 주택을 제외한 상가 부분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주거를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택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이 별도로 발생했다. 그러면은 기장을 구분해서 잡아야 됩니다. 자,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3번 3주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자, 소형주택은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자,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 부수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과 같이 임대해야죠.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간주 임대료를 말하는 거죠. 3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억 원 초과 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3억 원 초과 시의 금액을 간주 임대료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3억 원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감주 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소형주택을 말하겠죠. 소형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AND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자, 간주 임대료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인, 임대사업자를
구별하는 세주택 이상의 여부 판정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소형주택이라는 말은 전유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맞는 문장이죠. 자, 5번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다 포함해서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36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 3번. 간주 임대료로 인정되려면 세주택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3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받을 때 간주 임대로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됩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난 금액이라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말은 틀린 말이고, 반드시 3억 원 초과 금액을 받을 때 세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AND죠. 세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3억 원 초과 금액을 받을 때 간주 임대로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로 가야 됩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틀린 말이죠. 자,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고, 다른 문장은 반드시 맞는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고, 주택에 대한 결손금은 공제가 됩니다. 상가에 대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한 소득이 포함됐을 때는 회계처리 기장을 구분해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은 전유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자, 이상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주택 이상 포함하고 AND 3억 원 초과한 금액일 때 간주 임대료로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자, 이상 36번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A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와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